안녕하세요. 이지메디컴 IT 총괄을 맡고 있는 박지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의료기기 표준 코드 활용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 제목에는 이제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라고 써 있긴 한데 단순히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에 대해서만 이제 좀 뭔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급 내역 보고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표준 코드를 대량으로 이제 수집하게 되는데 그 수집한 UDI를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지 이렇게 수집하고 있는 자료들을 좀 더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좀 설명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UDI 공급 내역 보고에 앞서서 이제 의료기기 표준 코드의 도입 목적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주기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으로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기기를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이제 식별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이지메디컴은 병원의 통합 구매 물류를 수행하는 그 회사인데 공급업체에서 납품하는 의료기기를 저희 물류센터에 적치를 하고 이런 적치된 의료기기를 통합해서 이제 병원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로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이제 회사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만큼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에 대한 그 정책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이제 각 공급업체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출고하는 의료기기 내역, 출고 내역에 대해서 공급 내역 보고를 하지만 저희는 이제 모든 공급사들의 이제 의료기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출고하는 입장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를 하게 돼서 아주 많은 데이터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월 수만 건에서 이제 누적으로는 수십만 건의 바코드가 수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료기기 표준 코드는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관리하고 계시는 이제 GS1이 주로 이제 그 유통되고 있긴 하지만 HIBCC나 ICC-BBA 같은 이제 다른 표준 코드들도 저희 이지메디컴에서 수행하는 이제 전체 공급 내역 보고 중에서 이제 0.1%나 0.01%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1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다른 타입의 바코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코드 스캐닝 시에 좀 파싱을 하고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다른 그 의료기기 납품하는 회사에서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표준 코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걸 공급 내역 보고량이라기보다는 이제 수집량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2021년 7월 전까지는 그 평탄하게 이제 수집을 하고 있다가 이제 3등급이 그 표준 코드 그 제도로 이제 시행되는 그 7월 달부터 이제 급속도로 이제 수집량이 늘어나는 그래프를 보시고 계시고요. 또 이제 내년 내후년에 이제 1, 2등급이 훨씬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는 이제 표준 코드 어마어마한 양의 표준 코드가 저희 시스템 안에서 이제 수집될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의료기기 표준 코드를 단순히 이제 정부 시책에 맞춰서 공급 내역 보고를 이제 충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충실하게 하게 됨과 동시에 수집할 표준 코드와 함께 이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베네핏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됐는데요. 이제 FDA에서 말하는 이제 베네핏으로는 이제 위해 의료기기 관리 효율성 증가, 또 이제 정확하게 의료기기를 식별하기 때문에 처방 오류가 감소된다는 점, 뭐 의료기관이 항상 정확하게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처방하면 좋겠지만 낮은 확률로 좀 오처방이나 오 사용이 되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표준 코드를 활용하면 굉장히 낮출 수 있다는 부분 베네핏이 있다는 거고요. 또 의료기기 처방 기록, 그러니까 EHR, 그러니까 의료기기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 ERP 시스템에 그 사용하거나 처방된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그 기록이 돼서 이 시장에 출시된 기기에 대해서 분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추적 관리가 용이하다는 부분은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또
이런 그 일련 번호 기반으로 의료기기가 유통되는 그런 정보들이 이제 글로벌리 다 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 유통망이 좀 투명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베네핏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베네핏인데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국가별로 실제적인 그 효용성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단 미국이 먼저 시행을 했죠. 다만 이제 한국, 중국, 유럽, 뭐 사우디, 뭐 일본까지 이제 각 나라도 FDA에 맞춰서 이제 그 팔로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표준 코드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뭐 안전성 관리 관련 제도에 있어서는 뭐 다들 동일합니다. 유사한 톤을 유지하고 있지만 또 표준 코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안정성을 관리하고 있는지는 이제 미국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라벨 포장 관련된 모든 조항, 뭐 부작용 보고 품질 관리 관련 모든 조항과 양식에 UDI 표준 코드를 반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메드선이나 메드워치 같이 FDA에서 그 의료기기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료기기 이상 사례 같은 거를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도 이상 사례 보고나 리콜 리포트에서 이제 UDI를 기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항목을 조성하고 이쪽에 기록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다른 국가들도 아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과 좀 점진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나라들로 좀 구분돼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GUDID라고 이제 UDI 정보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계속 거기에 누적되는 레코드들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그 추세가 보이고요. 또 의료기기 리콜 수도 모니터링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리콜 데이터에 UDI가 포함되어 있는 포함률은 그 왼쪽에 급증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아직 그 미국에 유통되는 그런 의료기기에 대한 리콜 정보에 UDI가 포함되고 있는 그 적극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러간사의 임플란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을 시에 그 제품 이식 그 환자에게 제품 이식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 시에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적성 정보를 기입하고 있는데요. 그 FDA 경우 이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이제 제조사에, 그러니까 파이널 디스트리뷰터가 보고할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 식별자와 롯 번호, 배치 번호, 모델 번호 이렇게 일련 번호, 식별자를 반드시 기재해서 이제 보고할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콜 사례나 제도에 이제 UDI가 그 관리되고 있음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콜 레터에도 그 UDI가 기재되고 있고요. 그 벡톤 디킨스에서 이제 그 사이트에 기재한 그런 그 리콜 데이터를 봤어도 이제 저기 UDI 정보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모든 업체들이 다 UDI를 통해서 리콜 리포트를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업체도 있고 아닌 업체도 있어서 일단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UDI를 사용해서 리콜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내역 보고에 대응하는 그 단계라서 아직 그 리콜이나 이상 사례 관리에 UDI가 완벽히 이제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그러니까 수입사나 대리점이나 의료기기나 이제 의료기관이나 위해 의료기기가 식별이 어렵다는 부분, 또 위해 의료기기의 재고 확인이 어렵다는 부분, 특히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출고처까지만 이제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그 2차, 3차 대리점을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그 의료기기에 대해서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 회수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이 매뉴얼리 이제 그 사용 내역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간합 형태로 이미 그 의료기관에 랜딩돼 있는 그 재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회수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UDI가 활용되면 좀
그 위해 의료기기 관리가 잘 될 것으로, 그리고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의료기기 외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련 번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ICT 기반으로 다양한 앱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서 모바일 폰으로도 뭐 의약품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를 통해 가지고 위해 정보나 의약품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좀 확장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또 2018년도에 이제 발사르탄이 사용된 이제 완제 의약품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약품 일련 번호 시스템, 정보보고 시스템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서 위해 의약품 관리의 개선 사례로 좀 많은 그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는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도 운영된 지 좀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할 때 그 위해 상품에 대한 판매를 차단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홈페이지 상에서 결제 진행을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과 이제 연동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네이버나 뭐 기타 그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쇼핑 플랫폼에서도 많이들 이 시스템을 채택해서 위해 상품을 이제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또 국표원에서도 위해 상품 차단 판매 시스템을 이제 우수 운영사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전체적인 그 에코시스템이 잘 동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약품이나 그 위해 상품 뭐 이렇게 차단하는 그 국내 사례, 뭐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의료기기에서도 그 UDI 기반의 이상 사례나 안정성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됐을 때 그 유통망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알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사례 UDI로 입력된 이제 이상 사례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해당 품목을 가지고 있을 때 UDI를 통해 가지고 이상 사례를 자동으로 알림을 받거나, 또 이상 사례가 있는 재고를 분리해서 관리하거나, 관련 품목에서 이제 안정성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이런 기대 효과나 시나리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의료기기를 바코딩했을 때 자동으로 그 리콜 대상 제품이라는 것들이 알림으로 떠서 바코딩 시에 이제 차단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이제 출시가 될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차, 3차 출고처를 통해 가지고 의료기관으로 흘러 들어간 것들은 대단히 회수하기가 어려운데, 공급 내역 보고에는 이제 납품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서 코드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회수하는데 좀 즉각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또 그 각 공개가 되면 공급업체나 그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ERP에서 UDI를 통해 가지고 그런 히스토리를 다 그 나라에서 제공받아서 그 공급 내역 보고를 조회해서 회수가 좀 더 용이해지는 측면의 베네핏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지메디컴에서도 그 유사한 그 데이터의 조합으로 좀 출고 시에 바코딩해서 이제 해당 품목에 대해서 회수되었다는 그런 알림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그런 그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 다른 업체에서도 좀 구현해서 활용해 보실 만한 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UDI를 활용하고 있는 그 글로벌 사례를 좀 보면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제 코로나19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 데이터를 개방해서 그러니까 민간 협력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시빅 해킹이라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 공공 데이터를 풀리 활용해 가지고 그 위기 관리를 하는 시빅 해킹이라는 단어가 그 많이들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의 실효성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앱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선별 진료소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보건과 관련된 공공 데이터의 그 대표적인 활용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각 나라들도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공공 데이터 개수를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도 약 한 200개 넘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선제적으로 한 800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0개,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한 64개 정도. 이탈리아는 좀 낮은 레벨의 그 공공 데이터 개방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각 나라별로 보건에 대한 그 공공 데이터를 그 개방해서 위기 관리를 이제 민간이랑 함께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오픈 FDA를 통해 가지고 의료기기 관련 데이터를 2014년부터 민간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의약품이나 푸드 뭐 다양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의료기기에 관해서는 510K나 뭐 그 리콜이나 뭐 이상 사례나 이런 정보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그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FDA에서도 그 스스로 그 관리하고 있는 그 데이터에 이제 UDI를 통합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메드선, 메드워치에 UDI를 이미 포함해서 이상 사례나 리콜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미 그런 그 GUDID 정보, 그러니까 FDA에 등록된 그 UDI 정보를 그 공개를 하는 작업도 이미 시행을 했고요. 그렇게 그런 그 기반을 마련을 FDA에서 해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의료기기 분야별 협회 MBIR이나 BQI나 AUGAS, 그러니까 가슴 보형물, 뭐 심혈관, 여성 그 비뇨기과 관련된 그 의료기기를 임상적인 정보를 이제 관리하는 의료기기 분야별 협회에서도 다 UDI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임상 정보나 이상 사례를 수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더 확장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병원용 응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그 민간 회사에서도 UDI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바코딩 시에 FDA에 이제 UDI 정보를 캡처하고 이상 사례 정보를 바로 그 인폼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UDI 트래커라고 UDI를 기반으로 그 인체 이식 조직의 정보를 추적하고 그 내용을 이제 병원에서 관리하는 EHR과 통합하는 시스템도 이미 그 판매되고 있고, 또 임플란트에 아주 작게 마크된 소형 UDI를 그 일반적인 스캐너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소형의 UDI를 그 캡처하는 그런 고성능의 스캐너 솔루션도 그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UDI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그 미국의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이 그 FDA의 이제 노력에 발맞춰서 이제 전체적인 에코시스템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조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오픈 FDA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위해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다양한 민간의 ICT 혁신 사례가 또 추가적으로 존재하는데, 숨 세이프티라는 바코드 스캐너가 있고요. 마우데 알럿, 뭐 UDI 책, UDI 아이덴티파이 뭐 이런 것들이 그 바코드나 UDI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얻은 정보를 위해 의료기기 관리나 뭐 그 분석 정보나 의상 사례 정보를 이제 자동으로 알림을 주는 식으로 이제 기능을 구현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 숨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이, 이걸 만든 사람이 어느 그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그 딸의 아버지였는데, 이 딸이 그 호흡기 질환을 앓게 돼서 이제 집에서 이제 홈케어를 받고 있는, 장기적으로 홈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집에서 호흡기 질환 관리를 위한 이제 의료기기까지 집에 다 세팅을 해서 집에서 이제 홈케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딸이 갑자기 위급해지는 상황이 생겨서 이제 응급처치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이제 집에서 홈케어를 받던 중에 그 호흡기 질환을 케어해주는 그 의료기기 중에 하나가 이상 사례나 그런 리콜 대상 제품이었던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의 아버지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콜 정보를 받기도 어려우니까 그 집에서 이제 관리되고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를 바코딩해서 앱에 저장하고, 그 의료기기에 관련된 정보, 이상 사례 정보나 리콜 정보나 다양한 그 소식들을 앱에서 이제 알림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집에서 이제 홈케어를 받는 케이스에서 그런 것들이 좀 그 스마트하게 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제 고안된 그 앱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원격 의료에 대한 그 논의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의료기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이제 점진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일반 사용자들은 그 어려운 이상 사례, 그러니까 이상 사례나 그 리콜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이거나 좀 더
그 해석하기 좋게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해석해주고 쉽게 알림을 해주는 이런 앱들의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앱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 UDI 바코드 스캐닝 솔루션인 그 솔루션의 이제 사례인데, 이게 동영상으로 돼 있어서 현재 지금 플레이할 수는 없는데, 왼쪽을 보면 UDI를 이제 바코딩을 하면 이 바코딩에 그 저장되어 있는 그 다양한 수십 가지의 속성들이 이제 병원의 그 입고 화면에 이제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는 그런 영상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인 경우 이제 그 안정성 관리의 문제,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인데, 이 정보를 바로 그 병원 그 관리 화면에 띄워주는, 바코딩 하자마자 띄워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 메르시 같은 그 병원에서는 이제 FDA랑 같이 이제 UDI를 실제로 활용했을 때 이게 얼마나 그 효용성이 있는지 이제 실증하는 파일럿 과제들을 많이 다른 병원들과 함께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멀시도 그 유통이 되는 그 유통 과정과 함께 이제 뒷단에 이제 병원에서 실제로 병원에 그 임플란트를 이식했을 경우에 바코딩을 했을 경우에 UDI의 그 해당 그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이상 정보를 식별하는 그 이식하는 시점에 바코딩을 통해서 그런 식별하는 과정이 굉장히 크리티컬 스텝, 굉장히 중요한 안정성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라고 그 발표를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유효기간이 만료된 아시다시피 GS1 의료기기 표준 코드의 유효기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효용성, 그리고 안정성 관리에 대한 효용성, 그리고 오처방에 대한 그 감소,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좀 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아웃컴이 있다는 그 발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좀 더 이런 사례를 잘 확인해 봐서 이제 좀 더 UD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좀 더 다른 관점인데, 그 마이애미에 있는 그 보훈 의료기관에서도 이제 UDI를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 병원에서는 그 수백 개의 의료용 임플란트랑 제품을 이제 재고 목록에 놓고 환자 시술과 관리에 사용될 때마다 매주 수작업으로 그 내용을 시스템을 입력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소비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업체가 이제 UDI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UDI 트래커라는 솔루션이 있었는데, 그 UDI 트래커를 이제 도입하고 나서 한 50초 정도, 그러니까 이 임플란트 제품을 그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기입하는데, 전에 수작업으로 기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20건당 이제 70초가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 바코딩을 했을 때는 한 20초 바코딩 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그 바코드에 그 딸려 있는 그 정보를 그 의료기관에 있는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이제 기입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는 20초로 되었고, 이제 50초가 이제 단축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당 이제 1시간 이상, 이런 것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비용 감소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줬고, 또 리콜에 대한 부분도 가속화되는 그 추가적인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좀 많은 사례를 설명해 드렸고, 특히 미국과 같이 이제 선제적으로 UDI 공급 내역 보고를 표준 코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공 데이터로 개방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제품으로 실제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공유를 해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상등급까지 제도가 시행이 됐고, 이제 2등급, 1등급까지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특히 2등급까지 시행이 되는 내년쯤 되면은 아마 많은 그 UDI가 이제 의료기기에 부착이 되게 되고, 그걸 활용한 이제 다양한 실증 사례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UDI를 이제 공급 내역 보고의 측면으로만 이제 단순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활용을 통한 이제 수익이나 이제 비용 감소 효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보여지는 바로는 이제 이 UDI가 한국에도 시행이 되고 미국, 뭐 유럽, 중국에서도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UDI 제도가 이제 안착이 되고 이런 UDI 제도가 그러니까 UDI들이 안정성 정보에 다 부착이 돼서 관리가 되면 이제 그런 국제조화를 통해서 이런 동일한 의료기기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어떤 이상 사례가 있는지, 어떤 리콜 사례가 있는지 좀 더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IMDD라고 해가지고 ICIJ라는 이제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에서 안정성 정보를 이제 1년간 수집해서 국제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를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뭔가 그 헌신을 통한 이제 봉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부분들인데 뭐 1년 동안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UDI 기반으로 국가 간 이상 사례가 이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그런 것들이 국제 조화가 된 상태로 공개가 되면 이제 즉각적으로 각 나라에 있는 이상 사례들이 UDI 기준으로 다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 설명되었던 그런 다양한 그 사례들 또는 위해성 관리에 대한 그 국제적인 그런 관리에 대한 레벨업 이렇게 다양한 그 기회를 이 발표를 듣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는 바코드를 바라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바라보는 바코드처럼 이제 작은 그림일 뿐이지만 그 바코드 뒤에는 의료기기에 대한 다양한 속성들이 숨어져 있고 그런 이상 사례 정보도 숨어 있고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이제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 숨어져 있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